강혜경 씨가 명확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뭐 목소리나 이런 것이 뭐 더 이상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혜경 씨한테. 그러나 본인은 이제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인터뷰를 좀 보내주세요.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을 당선시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 통화했던 음성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었어요. 보여주고 이제 사무실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당이라든지 용산까지 그 얘기가 올라가서 그 지금 그 감사실에서 뭐 와셔가지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 밖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 김영선 의원실이랄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밖이란 어딜까요? 시장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송사는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서울에 있는 유력 언론사가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들어봤냐고. 들어봤냐고. 근데 거의 그 정도면은 네. 시장판에 트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네.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이 씨,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가 제보한 걸 토대로 추적해서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과시하듯이 요 음성을 틀었다. 그 음성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다. 들었다. 요걸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창원시청 공무원 중에 들은 사람이 있겠네. 그래서 창원시청 공무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언론이. 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창원시청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들 중에 뭐 명태균 씨하고 만나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디 창원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무슨 뭐 정권 핵심인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창원시청 공무원 말고도 여러 어떤 중요한 뭐 위치에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는 막 들려주고 다녔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당한 사건이에요. 명태균 씨에 비해서 제가 어제 그 뉴스토마토 지금 인터뷰가 한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다 전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혜경 씨가 저는 말하는 게 신뢰가 많이 간다고 느꼈던 게 강혜경 씨는 스픽스 인터뷰. 네. 스픽스 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나간 거고요. 1시간 정도 되는데 스픽스하고의 그 인터뷰한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명태균 씨는 네. 계속 약간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도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중용을 받게 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김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그 전체적인 이제 어투가 그런데 강혜경 씨가 지금 본인 겪은 일을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면 본인이 들은 거는 대부분은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만나거나 부부를 직접 만난 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명태균 씨한테 들은 것이고 김영선 의원한테 들은 것인데 본인이 본 부분은 봤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고 본인이 예. 아직 위원회는 결정 못했지만 출석을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말이 상당히 신뢰가 가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그 대가 3억 6천을 그냥 기부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22년에 창원에 공천을 줬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3억 6천 그 여론조사에 들어간 돈들을 명태균 씨가 낸 것도 있지만 그 대구 지역의 시의원 그리고 경북 고령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6천 그렇죠. 정도를 예. 금액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공천 비리가 벌써 나온 게 의심되는 게 벌써 3개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분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이분은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될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렇죠. 회계 책임자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2022년 보궐선거 때 회계 책임자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를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김종국 박사님도 그렇고
안 치러보셨. 네, 조금 네, 시도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는 은평구 살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김종국 박사님 얼굴 크게 있고 막 탄탄 아저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갑자기 아저씨? 또 여기서 와. 네. 무슨 아저씨? 그건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가? 저희가 탄탄 캠프라고 그랬어요. 아, 탄탄 캠프. 그래서 탄탄 지나가면서 아저씨. 제가 그냥 탄탄 아저씨다 그랬거든요 그때. 나 옛날에 탄탄 아저씨랑 방송도 했는데 이러고 이제 주변에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선거 때 회계 책임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랑 동등한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회계 책임자는. 그리고 그 후보하고 회계 책임자만 이 지출 카드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회계 사고가 나잖아요. 후보하고 회계 책임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2023년부터 선관위가 이거 이상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넘기다가 2024년 말에 결국은 검찰에 이걸 넘기잖아요. 예. 이 관계가 이상하다. 명태균 씨한테 반띵해갖고 주고 뭐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궐선거 때 무슨 공천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주장이 뭐냐면 나는 그냥 돈 빌린 거 뭐 이렇게 하고 갚고 이런 건데 그게 명태균 씨한테 가는 돈인지는 몰랐고 결국은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 회계를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예, 예. 명태균 씨도 그 얘기인 거고. 예. 그러면 회계 책임자가 잘못한 거고 회계 책임자가 지금 다 그렇죠.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잡혀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분의 네. 증언이 지금은 신뢰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덩어리가 너무 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몇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2022년도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이고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 얘기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냐 안 했느냐. 정치자금 위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걸린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4년도 컷오프 당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한동훈 간에 엄청난 공천 다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 세 가지가 큰 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비서관이 2번을 내려갔다면서요. 거기에.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가 내려갈 정도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아니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뭐 비서실장이 무슨 뭘 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 비서관이 2번이나 내려갈 정도라면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려갔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모종의 딜을 냈거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모종의 딜. 이것도 그럼 공천 문제겠죠.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 대통령 부인을 팔아먹은 것이 소문이 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어제 말고 그저께요. 명태균과 이 스픽스 이 자리에서 예. 한 70분 정도 저희가 이제 통화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토요일 날. 예.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김건희와 대여섯 번 통화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부인과 대여섯 번, 자기 말이 대여섯 번으로 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슨 뭐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 공천 문제와 개입된 내용 하나는 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는 컷오프를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혜정 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사수도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여론조사 데이터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혜정 씨가 얘기하는 내용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고 예. 명태균 씨는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거짓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예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워진 쪽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대표가 은인이죠. 이준석의 강혜경 씨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명태균 대표가 은인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그 치맥 회동 같은 거 이준석은 무슨 명태균이 만들어 그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한 거지라고 하던데 그건 어때요? 저는 명태균 대표가 맞는 게 자리를 맞아요? 주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크로니스타에 수도 없이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명태균 씨의 말은 허풍이나 이런 게 상당히 섞여 있다, 허세가 섞여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반영해서 보더라도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내가 추천했다. 근데 뭐 이런 거 뭐 추천을 뭐 했는데 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세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얘기를 했다. 그림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내가 싹 말해준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가요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다 잡혀가요. 네. 그러니까 보수 후계 구도를 만들어서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요 얘기했다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다음에 이 어떻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연결이 됐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그분들이 날 찾아다녔을까? 여기서 그분들이라는 건 대통령 부부입니다.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느냐?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2021년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막 뭐 바람이 막 불면서 당선되다 이렇게 되잖아요. 서울에서 바람이 그렇죠. 막 불어서 20대 2030 지지로 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그러면서 야, 이준석도 해볼 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 요 과정에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명태균 씨가 은인이죠. 이 얘기가 없으면 허풍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의심해 왔던 것도 있고 또 강혜정 씨 말도 뒷받침돼서 뭐냐면 명태균 씨가 뭔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시켰다도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더러 오세훈 시장 당선시켜보라고 시켰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허풍이 한 50%에서 70% 있겠지만 적어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렸던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보수의 어쨌든 그 이후에 포스트 윤석열은 이준석이야라는 그림을 이때 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치맥 회동이라는 게 아직 당선되기 전이지만은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쨌든 이준석 이 순전히 명 박사님 입장에서 자기가 윤석열도 지금 막 이제 밀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전에 이준석 돌풍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으면 그렇지. 둘을 연결시켜가지고 자 오늘의 현재 권력은 윤석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권력은 이준석 이 그림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저 증언하고 엮어서 보면은 신빙성 있는 얘기다 저게. 이준석이 과거에 유튜브에 나와서 명태균의 PNR 그러니까 명태균 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PNR의 여론조사가 나오기 직전 그 직전 날에 뭐 내일 뭐 아주 뒤집어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뒤집어질 뭐가 나올 거야. 7시에. 근데 7시에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준석이 1위, 나경원이 2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만들고 본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도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얼마나 빚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선. 2번 연속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걸 회수를 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3억 6천이 안 된다면 정산을 다 해가지고 갔으니까 과학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쓴 비용만 26차례 여론조사 비용이 3억 6천이면 그렇게 과다하게 청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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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니까 3억 7천이나 200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 하는 것 같은데 네. 거의 한 1년 동안 그렇죠. 여론조사를 쭉 했고 그건 여론조사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본인이 만약에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으면 그렇지. 컨설팅 비용도 결합이 되는 컨설팅 거거든요. 비용 결합. 근데 이제 그건 빼다고 치자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순수 비용이야. 그 그렇죠. 정도면. 500 샘플을 하더라도 한 싸게 하면 2, 300 정도 더 나와요. 그렇지. 3천 이렇게 때려버리면 비용 자체가 3천을 때렸더라고. 3천, 5천 이렇게 때렸죠. 샘플을 갖다가 어. 이건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 커집니다. 전화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건 네. ARS로 그 샘플링이 맞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전화가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샘플당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저도 여론조사 의뢰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계산할 때 10,000원 쳐주거든요. 그것도 옛날 말이야. 한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 10,000원 쳐주면 3,000명이면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3,000만 원이야, 3,000만 원. 3,000에서 5,000 샘플 네. 했다는 거는 콜 자체를 네. 그거에 몇 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연결이 돼야 그게 샘플이 그렇지.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15년 전에 제 기억으로 한 명의 샘플당 성공한 한 명의 샘플당 10,000원 쳐줬거든. 그러면은 1,000명이면 1,000만 원 그냥 나가는 거고 3,000명짜리가 있다면 3,000만 원이야 하나당. 근데 그걸 26번을 했어? 그러면 뭐 그중에서 500명짜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과다 청구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예. 그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9회 정도로 집중적으로 예. 3천 내지 5천 샘플 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3천 샘플이라고 쳐요. 지금 2억 7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것만 해서 그렇지. 만 원으로 따지면.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1년을 토탈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싼 가격에 정산서를 만들어서 가져간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 MBC 보도와 연결시켜 보면요. MBC 보도는 선관위 공식 자료를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샘플을 많이 돌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미래한국 연구소에 돈 들어간 게 없다, 신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공짜로 해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진 루트로 회계 책임자 통해서 받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 없이 그렇지. 누군가한테 공짜로 정치 그 선거에 쓰이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거하면 그게 바로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지. 이런 당선 무효 아닙니까? 예, 당선 무효야.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될 수 네.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부정수수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는 회계 담당자로서 어마어마한 증언을 지금 한 그냥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완전히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는 완전히 다른 정통성에 관한 겁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논란을 지금 촉발시켜 버리는 인터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네.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의 회계 담당자가 어제 증언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였다면 뇌물 아닙니까? 공직자가 아니었던 기간 같지만 모르겠네요, 그건. 공직자라면은 뇌물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검찰총장 당시에는 아마 기간이었다면 당선인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 대선 후보니까 그거는 걸리죠. 직무 관련성이 있게 선거를 받아야 진행하고 되기 있으니까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검찰총장하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한 게 사실이고 강혜경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 이미 괴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을 만들었죠? 이준석이 네. 뭐랄까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 그 거의 거짓말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예. 김종국 박사님 그 느낌에 굉장히 동의하고 네. 뭐냐면은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어제 강혜경 씨도 얘기한 게 미래를 내다보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역술인으로 불린 적도 있다. 본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역의 정치 컨설턴트가 대선 후보한테도 이렇게 접근해서 이래저래 하고 뭐 보궐선거에도 이래저래 관여하고 차세대에도 이래저래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칠불사에 밤에 갑자기 가서 꽃나무 심고 그게 그럼 갑자기 그 주지스님 모른다면서요. 주지스님 그때 잤대요. 네. 본인은 또 그것도 거짓 해명한 건데 예. 모르게 거기서 몰래 그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 꽃나무 심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때 그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두고서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과 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어제 인터뷰로 높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게 별로 정확성이 없어서 명확성이 없어서 그냥 검토하지 않았고 별일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은인으로 지금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치맥 회동까지 자리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가 불렀고 그 야밤에 칠불사까지 가서 며칠을 천하람 의원이 거기서 머무를 정도의 어떠한 폭로성 기자회견이 그렇지. 준비되고 있었고 천하람 기자회견까지 그렇죠. 준비를 했었다. 그럼 그 내용이 별게 네. 아닐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오늘은 드는 게 음.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 명태균은 누구 이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다 쭉 쓴 것도 있거든요. 예. 별거 아닌 기사인데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1년 보궐선거 할 때 이미 이 사람 좀 위험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21년. 그렇죠. 21년 4월에. 근데 이 사람 좀 위험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까? 누구 덕분에? 그렇지. 누구를 이게 명태균 씨 자기 말을 빌리면 닭을 납품했는데 봉황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닭을 갖다가 납품을 하면 봉황이 된대요. 그 생생한 현실을 보여준 거죠, 명태균 씨가. 그렇지. 누구로? 이준석으로. 그렇지. 그 내부에서 이때 보면은 한 부산 경남 지역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그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21년 4월 전후에서 하는 얘기고 이준석이 6월 달에 당대표가 된 게
6월인가 7월인가 뭐 그래요. 그렇지. 지금 6월, 7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시기인데 여름 요 지나면서인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 내가 만들었어 이러고 다니면서 사실은 좀 훨씬 더 저 사람이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저는 오늘 요 기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네. 그러면 사실 서로 상부상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윤석열 후보는. 왜냐하면 2021년 3월 말까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4월에 나왔잖아요. 네. 4월에 나오고 본인은 6월 29일에 맞춰서 정치 선언을 한단 말이야. 딱 이 시기예요. 7월에 당대표 되고 그리고 7월에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만나잖아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짜들끼리 또는 처음으로 당대표 된 사람과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정치는 초짜야. 근데 명태균은 정치를 많이 해봤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코칭을 시작해줘. 그런데 어떤 바이브가 김건희 여사랑 비슷해. 본인은 주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이브는 비슷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사와 취미가 네. 관심사와 취미가 비슷해. 또 이제 마법이나 이쪽으로 사주나 명리도 볼 수 있고 뭐 이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급격하게 밀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는데 여론조사가 당신이 된단 말이야. 되는 여론조사가 팍팍 나와.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중동까지도 봤네?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가 발조. 의뢰해서 PNR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나 중앙까지도 막 받아. 야, 쓸만한 친구군. 분위기 잡아줘. 분위기 잡아줬어. 쭉 해. 끝나.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까지 너 와라. 그래서 초대를 했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는 공신이다, 야. 그리고 시점도 넌 공신이야. 2022년 네. 4월 달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아마 그 조사는 아마 윤석열에게 그렇겠지. 주려고 하는 데이터를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준석이든 누구든 정치인을 만나서 자기 데이터를 가공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바이어스를 자기가 잔뜩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가져가서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만들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에 계속 띄어 올려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의 업적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아주 좋은 이 말 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복을 시켜서 자기의 데이터 계속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시까지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최종적 어떤 종결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부부였었는데 이제 오늘 그 누구죠? 김태형 기자가 김태현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네. 이제 뭐 오늘 다 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대남 씨. 김대남 씨 내용인데 네. 그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0대에 소위 조모 씨, 강모 씨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물이 이번에 바로 좋은 지역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거기 핵심적인 인물은 아시겠습니다만 황 씨? 황 씨의 아들. 예. 그러니까 그 황 씨 황씨 아들도 아들도 황씨죠. 황씨겠지. 그러니까요. 황 씨의 아들은 황- 대통령과 30년 직이었던 황모 씨의 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는 뭐 적어도 이 명태균 씨의 데이터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힘이 결합하면 예. 전략 공천이야 뭐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사실로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